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성찰일지를 꼼꼼히 작성하고 그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과 학급 운영을 개선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성찰일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그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찰일지 1에서 놀이시간 갈등 관련 문제점 한 가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놀이시간에 공을 차던 방향과 자리 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급 회의에서 놀이 규칙을 정합니다. 놀이게임 규칙에서 학급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놀이게임 규칙과 자리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규칙과 관련된 혼란을 해결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또래 중재자 역할을 학생들 중에 지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인력이나 순환제 등을 통하여 학생 1명을 또래 중재자로 지정하겠습니다. 또래 중재자를 맡은 학생은 학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화를 이끌고 그들 사이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 화해와 갈등 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성찰일지 두 번째에서 나타나는 학급 규칙 운영 관련 문제점 한 가지와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규칙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성찰일지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이동 시 자리 정하기 등 기본적인 규칙임에도 매일 다른 규칙을 정하려는 모습에서 규칙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음에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급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학급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어 따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규칙을 만든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 많은 규칙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급 게시판을 활용하여 규칙을 게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늘 볼 수 있는 학급 게시판이나 교실 복도 등의 규칙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급 규칙을 상기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규칙 및 질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전북특별자치도청의 교사가 된다면 학생과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답형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일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신교사의 자기관리 문제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사 준비로 인하여 야근을 함으로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학생 3당 등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수업 자료가 미완성이라 수업 흐름이 계속 끊기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자기관리 문제점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직 태도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야근이 너무 많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제 혹은 운동 등을 병행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교사의 건강 상태가 학생의 상담 그리고 수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는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며 아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교사가 운동과 영양제 그리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학생들 역시 교사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맡은 업무에 최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교사의 본질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 준비에 있어서 다른 행정 업무보다도 교육 업무를 우선시하고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즉답형 2번에 대하여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사에게 필요한 리더십 행동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교사들에게 체육대회 준비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른 교사들이 체육대회 일정을 공유받지 못하여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교사가 체육대회 일정을 다른 교사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체육대회 불만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교사는 체육대회 업무를 파악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체육대회 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체육대회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교사는 체육대회 업무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다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숙지를 통해 조교사는 체육대회 업무 과정과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조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성입니다. 조교사는 적극적으로 다른 동료 교사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일정 협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교사는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현재 조교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체육대회 업무에서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조교사는 체육대회 업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교사로서의 전문성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교사의 본질이 교육에 있을지라도 체육대회와 같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에 있어 자신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훌륭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교사는 성찰을 통하여 본인의 업무 능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공부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전북의 교사가 된다면 저 역시 성찰과 협력을 통하여 저 스스로를 개발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